네, 안녕하세요. 오늘 체육 측정 평가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네, 일단 저희 그 수업이 책으로 진행된다고 그랬죠. 생리학과는 다르게. 예, 책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 측정 평가는 왜냐면은 제2의 외국어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생리학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이해해야 그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시문들을 좀 잘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고 예습과 복습하기에는 책이 좋을 것 같아서 이기봉 선생님 책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책만 보느냐 그건 아니고요. 유인물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유인물도 챙기셔서 책을 좀 꼼꼼히 보면 책을 좀 꼼꼼히 본 부분은 유인물은 전체적인 것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쵸? 책도 파고 유인물도 파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반복을 계속 하는 거는 좋긴 한데 이 두 개를 다 하기에는 조금 지루할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책을 좀 꼼꼼히 본 부분은 유인물은 어떻게 한다? 전체적인 것만 짚고 블랭크 채우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 위주로 좀 유인물은 이렇게 사용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유인물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요약을 해놨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지요. 네. 측정평가, 체육 측정평가가 무엇이냐?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 측정평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멋진 체육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그쵸? 그럼 체육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체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측정할 거예요. 그쵸? 측정할 거예요. 측정 어떻게 합니까? 측정 어떻게 해? 딱 생각나는 게 측정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저는 줄자, 뭐 체중계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요. 도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어떠한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측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직접 측정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간접 측정도 있겠죠. 네, 맞아요. 간접 측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과 간접으로 나뉘어서 우리는 측정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체육과 관련돼서. 그래서 직접 측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체중계라든지 줄자 아니면은 우리 달리기 했을 때 초시계 뭐 이런 것들. 뭐 자전거를 측정할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 기계가 있죠? 네, 그런 것들.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가지고 측정할 겁니다. 네, 얘는 기계가 하니까 별 문제 안 돼. 근데 간접 측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문지라든지 또는 시험, 테스트, 시험지 이런 것들로 그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돼요. 그쵸?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무엇이 나오나요? 무엇이 나와요? 데이터라는 것이 나오죠. 즉 자료. 자료라는 게 나와. 그치? 어떤 뭐 여기 나오는 길동이는 50km, 뭐 민수는 80km, 초시계 같은 경우 10초, 80초, 너랑 나랑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자료들이 방대하게 쏟아집니다. 그죠? 그 방대한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쭉 넘어가서 평가라는 걸 해야 돼요. 평가. 교사는 평가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요게 관건이죠. 그 많은 자료들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신뢰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타당도가 높아요. 그리고 오차는 낮아요. 얘는 높고요. 얘도 높고요. 얘는 낮게 어떻게 하자? 평가합시다. 이거예요. 취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체육, 측정,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체육은 이제 교육학과 연결되죠. 우리 교과. 그리고 측정. 어떻게 측정하고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될 거고요. 이 과정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어떠한 수치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수치들을 막 들고서, 얘네들, 우리 반들이 이렇게 우리 반들의, 애들이 이렇게 몇 초에 뛰고 성적은 몇 점 맞았어요 라고 하면은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한 방에,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하기에, 이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쉽다. 그래서 이때 쓰는 방법이 바로 뭐다? 통계라는 거죠. 통계. 통계. 그 통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체 그 계통, 그 집단의 특성을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숫자를 보면은 이 반의 학생들은 대부분 달리기가 50m 달리기가 뭐 10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통계예요. 우리가 통계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학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큼 챙겨가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통계라는 것이 한 집단의 어떤 특성을 하나의 숫자로 요약해서 우리가 그 집단의 특성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자료,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해가지고 우리가 그 집단의 특성을 하나의 수치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A반은 몸무게를 쟀더니 55kg이야. 만약에 중학생들을 조사했더니, 근데 B반 같은 경우는, 조사했더니, 이건 뭐야, 지금? 우리 평균 얘기하는 거죠, 평균. 평균 55kg가 나왔어요. 그리고 B반이라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균 80kg이 나왔어요. 와, 그럼 우리가 평균이라는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숫자로 그 반에 그 반에 한 30명 있었다 쳐. 30명의 그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집단의 특성을 한 방에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A반은 정상 체중입니다. 예. 근데 B반, 과체중 또는 비만 학생들이 많이 있군요.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식이요법 들어가야겠습니다. 비만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등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방법이 뭐다? 통계다라는 거죠. 통계. 그래서 체육과 관련된 것을 측정하고 그것을 평가하는데 이용하는 도구가 바로 통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기초통계가 나오죠. 네, 통계. 그리고 기초통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잘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체육 측정 평가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것을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5페이지 들어갈게요. 들어가기 전에 목차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6페이지에 있네요. 목차 6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부터 목차가 있죠. 자, 1장 기초통계 나옵니다. 1단 별표. 자, 그리고 2장, 그래서 거기 측정, 변인, 중심경약관, 분산도, 점수, 분포, 모양, 변환, 점수, 상관. 오늘의 목표, 상관까지 가는 걸로, 일단. 그리고 2장은 체육 측정 평가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3장, 규준 지향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나오죠. 일단 별표, 예, 중요합니다. 고전 진점수 이론, 신뢰도, 타당도, 엄청나죠? 이런 부분들, 예, 중요해요. 3장 중요하고요. 4장, 중고 지향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장 별표, 3장 별표, 4장 별표인 거지. 네. 그래서 4장에 이번에는 중거 지향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예, 타당도와 신뢰도. 우리가 규준 지향 검사, 타당도, 신뢰도, 고전 침수수 완전 용어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한국말인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통계학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핸드폰 다루듯이 누구나 띡띡띡 눌러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든 학문이 아니에요. 통계학은 예, 전문적인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용어. 그들만의 용어가 있고 그들만의 그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책을 하는 이유도 그래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개념을 알아야 얘네들을 어떻게 가서 응용을 하든지 시험 문제를 풀든지 하지, 개념과 그 예시문들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른 거 어려운 걸
들여다보도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어려운 거는 맞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개념 하나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 개념들이 내 안에 세포 속으로 쑥 들어오기까지 내가 이렇게 좀 손에 잡힐 듯한 감을 찾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이 통계 파트가. 하지만 계속 접하고 이해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면 시험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기출 그 수준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목차를 이제 아까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죠. 1장, 3장, 4장이고 5장에서는 뭐 학교 체육에서의 측정과 평가, 6장에서는 수행평가, 7장 검사 구성의 원리, 8장 체력 검사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1장, 3장, 4장은 꼭 빠삭하게 알고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풀거나 또 시험 문제 푸실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통계부터 책부터 볼게요. 15페이지네요. 15페이지. 핵심어가 나오죠? 핵심어 나오는데 한번 쭉 보세요. 와,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물론 우리 뭐 N수생이라고 할 수 있죠. 시험을 한 번, 두 번 뭐 보신 분들, 공부를 몇 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처음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정석의 후반에 보면은 확률과 통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놓쳤다. 그리고 학부 때 뭐 측정평가 뭐 선택 안 했고 별로 신경 못 썼다. 이러시면 정말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냐면은 이 핵심어들을 보세요. 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이 아니야. 그죠? 뭔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하나하나 짚어가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가장 쉽게 쉽게 좀 전달을 하고자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통계가 무엇이냐? 통계란 무엇이냐? 요리가 나왔는데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일단 이 앞에 내용을 먼저 볼게요. 15페이지 보시면 첫째 줄 체육 수업을 한 후 이제 체육 측정 평가가 뭔지를 좀 소개한 거야. 그냥 밑줄만 긋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체육 수업을 한 후 나오죠. 첫째 줄. 그리고 밑에 줄에 판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건강한 거를 판단하게 된다, 판단하게 되는데 라고 셋째 줄에 나오죠. 판단, 일단 밑줄 긋고 그 다음 줄에 끝에 객관적인 판단이 더욱 과학적, 객관적인 판단이 뭐래요? 더욱 과학적. 그래서 뭐 한다? 통계라는 것을 이용한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통계는 뭐래요? 그 끝에 객관적 판단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줄에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과학적인 방법. 그래서 그 다음 줄에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는데 뭐가? 통계가 널리 이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배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모두가 인정하기 위해 내가 B 학점을 받았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평균,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통계가 타당도와 신뢰도를 추정하는데 통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에는 타당도랑 신뢰도를 딱 이렇게 핵심어로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래서 타당도가 높게 신뢰도가 높게 오차를 줄이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좋은 것이 통계다라는 거죠. 자, 1번 측정 변인 볼게요. 측정 변인. 그래서 변인 내역이 나오는구나. 일단 통계. 통계는 좀 얘기를 계속해야 하는 게 좋아요.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또 반복이 되는구나. 이때는 그림으로 보고 여기서는 글로 보고 또 요약된 자료로 보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먼저 읽어오시는 게 좋겠죠. 분명 좋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연필로 중요한 것들은 좀 체크해 가시면서 짚어보시고 예습하시고 오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자, 통계란 무엇이냐? 여기 멋진 주방장님께서 한솥 요리를 만드셨습니다. 한솥 요리를 만드셨는데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어떻게? 한국자 떠먹으면 되겠지, 한국자. 물론 다 먹으면 더 정확하겠죠. 다 먹으면 정확하는데, 다 먹으면 어떻게 돼? 너무 배부르고, 팔 요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안 돼. 다 먹을 순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국자를 떠서 먹어봐요. 그래서, 하나 딱 먹어봐. 먹어보고, 맛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가 다 맛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야, 싱거워.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에 소금을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맛있으면, 오케이. 이 요리는 완벽해.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요리사의 그 관심사는 뭐예요? 관심사, 한 숟가락 맛있는 게 관심사가 아니죠? 전체가 다 맛있는 게 이 요리사의 관심사예요. 전체가 다 맛있어야 되지, 요 한 부분만 맛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치? 나의 관심사인 전체를 알기 위해서 전체는 다 못 먹으니까 한 수저 먹어보는 거지. 이게 뭐다? 이게 바로 통계다. 통계 중에 뭐다? 추정을 하는 통계적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우리 유인물에 있는 그림이에요. 유인물 첫째 장 밑에 있는 그림. 전체라는 어떤 집단이 있어요. 전체라는 집단에 여러 많은 대집단이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 대학생? 대학생들이 있는데, 한국의 대학생들의 키가 궁금해. 평균 신장.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한국의 대학생이 있고요. 그들의 지금 관심사가 평균 신장이 궁금해요. 남학생이라고 합시다. 남학생.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남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키를 잰다는 것은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쵸? 예. 전체 요리, 이걸 다 먹어보기에는 어렵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돼? 일부를 뽑아서, 그치? 선별해서 일부의 남학생들을 뽑아서 이 부분만 가지고 평균을 내든지, 그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일부를 끄집어냈어요. 이거를 여기는 추출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추출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 그래? 표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표집했다. 표집해서 꺼낸 이 집합을 뭐라 그래요? 표본이라고 하죠. 얘는 표본.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 얘는 뭐야? 얘는 엄마 집단, 그래서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 큰 집단.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집을 해서 일부를 가지고 뭐예요? 전체를 추정한다라는 거죠. 예. 한국자 먹어보고 전체의 요리를 파악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이게 바로 그래서 추정한다, 추리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이 과정을 추리 통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는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죠. 통계는 뭐로?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로 나눈다. 두 가지. 기술 통계는 그 자료 그대로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모집단이라고 이 모집단 다 평균 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기술 통계야.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 그쵸?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를 파악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다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낼 수가 없어. 통계 방법을 돌릴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일부를 뽑아. 표집 과정을 거쳐. 그치? 표집 과정을 거쳐서 표본을 가지고 이 전체를 추정한다는 거죠. 예, 그 방법은 바로 추리 통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이게 표집할 때요. 잘 보세요. 이따 뒤에 책에서 나오는데 미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표집 과정에서 이쪽을 끄집어내, 여기에 있는 애들을 끄집어냈어.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180이야. 키 크다. 그쵸? 대학생. 대한민국 남자
대학생 180이라는 키가 평균으로 만약에 나왔어. 그런데 이쪽에서 만약에 표집이 이루어졌다.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180이니까 추정을 할 거 아니야? 아, 우리 대한민국 남학생들은 이렇게 180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쪽 동네를 만약에 표집을 했어. 이쪽 동네를 표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0이 아닐 수 있죠. 예. 아닐 수 있어. 여기는 만약에 170이야. 평균을 내보니까 170이야. 그리고 또 뭐 이쪽 동네를 또 표집을 해봤더니 또 여기는 또 만약에 175야.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발생할 수 있다? 표집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예. 정확하게 한 국자를 떠 먹었는데 어느 국자에는 고기랑 감자랑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맛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동네 양파 파만 건져 먹을 수도 있지요. 예. 정확하게 따박따박 똑같이 끄집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표집 과정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표집 오차라는 것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통계에선 그럼 뭐야? 이걸 줄여야 된단 말이야. 줄여야 돼. 줄이는 방법들을 또 다 해놨습니다. 네. 어쨌든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모집단이라는 용어 아셔야 되고요. 거기서 꺼낸 방법을 표집이라는 것 그리고 꺼낸 집단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치? 그리고 이 표본이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객관화해서 정리해서 분석을 하고 그 자체를 정리하고 분석한 것은 기술 통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표본의 기술 통계를 얻어진 것들을 내용을 바탕으로 이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추리 통계라고 한다라는 거지요. 이 용어들을 안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자, 측정 변인에 대해서 변인 뭐냐? 측정 변인. 봅시다. 첫째 줄 보시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능력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측정 변인. variable이라고 하고 변이는 변수랑 같다. 근데 같은 용어가 되게 많아. 네, 통계학 책을 보면은 왜 그럴까?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뭐라고 번역하고 누구는 뭐라고 번역해가지고요. 이 용어들이 같은데 여러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기출 중심으로 기출에서 쓰인 용어 중심으로만 그냥 밀고 나갈게요. 변이는 변수라고 한다. 예, 그쵸. 변인도 쓸 수 있고 변수도 쓸 수 있어요. 변인이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할게요. 변인. 측정 대상자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갖는 특성이다. 이게 뭔 말이야? 측정 대상자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가져. 즉, 너랑 얘랑 다른 값을 갖는 게 변인이에요. 키 180, 얘는 170, 얘는 150. 다 틀리죠? 이게 바로 변인인 거예요. 너 IQ 90, 넌 IQ 80, 넌 IQ 100, 너는 150. 이런 서로 다른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변인이라고 하는 거야. 측정 대상자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거. 너랑 나랑 다른 거. 너 몸무게 몇이야? 50kg. 너는 100kg. 서로 다른 거. 이것을 변인이라고 해요. 변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변인, 측정 대상자들의 서로 다른 값의 특성, 다른 값을 갖는 특성을 우리는 변인이라고 얘기한다. 체육 분야에서 뭐야? 키, 몸무게, 달리기 기록, 이런 것들. 또 변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측정이 가능해요. 뭐 초시계로 재요, 기계로 재는 것들은 직접 측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론 시험을 본다든지 설문지 아니면 IQ 검사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은 뭐다? 간접 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거야 이제. 그래서 직접 측정이 가능한 16페이지 넘어와서 변인이 있고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의 각성이나 불안 수준 같이 직접 측정이 어려운 추상적인 변인 있다. 그치? 그래서 그 다음 줄 추상적일 때에는 하고 끝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추상적일 때에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 조작적 정의. 그래서 간접 측정이 들어갈 때는 처음에 설문지에 내가 불안을 검사하고 불안이란 내가 측정하고 있는 이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조작적 정의가 앞에 빡 박아져 있어야 됩니다. 예, 불안이란. 아니면 내가 뭐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어. 이때의 신앙이란 추상적인 내용을 연구자가 어떻게
그 연구를 끌고 갈 건지 거기서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조작적 정의가 간접 측정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공부에 대해서 공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 열정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한 애매하게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웰빙이란, 불안이란, 아니면 공부의 열정이란 뭐 이런 등등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측정 변이는 뭐에 따라서 척도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측정 척도라는 말이 나오죠. 측정 척도란 측정의 단위라고도 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특성은 구분, 서열성, 동관성, 절대 0점 네 가지 특성에 의해서 구분된다 그랬죠. 이 특성은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 특성에 의해서 어떻게 된대요? 측정 변이는 명명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절대 0점으로 그쵸? 비율 척도로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간은 등간이랑 똑같습니다. 동간성, 등간 척도, 명명 척도 이꼴 명목 척도. 그쵸? 책에 따라서 의미는 의미는 같아요. 예. 내용은 다르지만 글씨 의미는 같다. 명명 척도, 명목 척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거예요. 특성, 구분, 서열, 동간, 절대 0점이라는 특성. 이게 무슨 특성이니? 자료에 이런 특성이 있으면 자료에 보니까 구분하는 특성이 있다. 자료를 보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져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척도라고 부른다? 명명척도라고 불러요. 명명척도. 그리고 명명척도라고 불리면은 자, 얘는 명명, 서열, 동간 비율로 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뭐가 달라진다? 어떤 척도이냐에 따라서 통계 기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척도를 구분해. 어떻게? 그 특성에 따라 무슨 특성? 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 서열, 동간, 절대 0점이라는 어떤 자료의 특성에 따라 척도를 명명, 서열, 동간, 비율로 나누고 이에 따라 통계 기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구분했어. 지금 남자, 여자. 그 남자 몇 명이라는 거야. 지금 이거 했는데 그래.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남자 몇 명이라는 거야. 50명? 알았어. 50명. 그러면은 50명? 그러면 너무 반이니까 한 30명? 30명. 그러면 그쵸? 카페 라떼를 좋아하는 남자는 몇 명이라는 거야? 그쵸? 한 20명 이렇게 되고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구분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수를 세고 수가 빈도죠. 퍼센트를 낼 수 있는 무슨 기법? 통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통계 기법. 자, 통계를 할 때 남자는 1번, 만약에 여자는 2번이라고 했다 쳐봐요. 예. 이렇게 해서 했을 때 1과 2의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의 의미가 없어요. 그쵸? 숫자의 의미가 없어. 등번호. 축구선수 등번호 1번이 있고요. 그쵸? 2번이 있고요. 쭉쭉쭉 10번이 있죠. 그러면 등번호가 10번인 사람은 능력이 10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예, 10만큼 잘한다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숫자의 의미가 없다. 그냥 단지 얘는 분류하고 구분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냥 그 숫자가 의미가 없고 그냥 구분만 해줘. 그럼 무슨 척도라고 부른다? 명명척도라고 부르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기출에서 이거 그대로 나온 거고. 자, 또 자료를 보니 서열이 있네. 1등, 2등, 3등. 줄 세울 수 있어, 애들을 보니까. A 학점, B 학점, 줄 세울 수 있어. 네. 애들이 줄 세울 수 있는 것이라는 자료의 특성이 있으면, 자료에 줄 세울 수 있는 서열의 특성이 있으면, 그 척도는 뭐라고 그런다? 서열 척도라고 하고, 그 서열 척도에 따라서 통계 기법은 또 다른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